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시민들의 미래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일시적으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도 과거를 돌아보면 나라의 기간 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SOC는 여러 계기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는 의뢰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그것을 무릅쓰고 관철시켰던 사업이 후손을 번창하게 만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당시 야당은 그것에 반대하여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덕도 신공항을 여당이 민심을 뒤집는 도깨비 방망이에 비유한 적도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참에 대구, 광주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자며 한술 더 뜨고 나왔습니다. 가덕도 도깨비 춤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꽃놀이패에 가까운 도깨비 춤 한 방으로 부산 민심을 여당 쪽으로 확실히 끌어온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민심이 그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방비로 충당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선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 것이지요. 그와 연결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제 민주당 내 친문재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 56명, 그리고 원외 친문인사 2명, 모두 합해 친문 핵심 58명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민주주의 4.0은 민주당 내에서 단숨에 최대 의원 모임으로 탄생했습니다. 주축은 홍영표, 전해철, 도종환, 황희, 정태호 의원 같은 부엉이 모임 멤버들입니다. 민주주의 4.0 이 모임은 누가 봐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스크럼을 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엉이 모임이란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벼랑 이름이 부엉이 바위인데 거기서 이름을 따왔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또 부엉이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달을 지킨다, 즉 영어로 문을 지킨다는 뜻인지는 알 바 아니지만, 아무튼 부엉이 모임도 친문재인계 의원과 인사들 50여 명이 멤버였습니다. 본인들은 친목 모임일 뿐이라고 했지만 비문계와 타당 인사들은 명백한 계파 정치요 친문 패권주의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자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던 모임입니다. 양정철, 백원우, 정태호, 윤건영, 박남춘, 전해철, 윤호중, 홍영표, 노영민, 김경수, 도종환,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4.0은 왜 지금 출범했을까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부엉이들이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 두 유력 주자들이 이미 낙마했고 거의 낙마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그동안 1, 2위를 다투어 오던 이낙연 당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두 대선 주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1대1 가상 대결에서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다음 대선이 끝난 뒤 부엉이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란 기존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엉이들은 민주주의 4.0이란 별도 싱크탱크가 필요했을까요?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광재 의원은 정당연구소는 선거연구소이지 국가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꿈을 설계하기 위해
민주주의 4.0이 설계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꿈을 설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 역시 국가 미래를 우리가 설계한다. 그런 뜻이고, 다시 말해 그 미래를 책임지고 운용하려면 자기들이 킹메이커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먼저 논의하고 여기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 이행하게 하는 것이 정당 중심 선거와 국정 운영이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몇 달째 지지율 20%대에서 머무르는 사이 친문 진영은 제3의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친문 핵심들 사이에선 당에 아직 진짜 대선 후보가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이 86그룹, 즉 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손잡고 이른바 제3의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당에 아직 진짜 대선 후보가 없다니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들으면 가슴이 내려앉을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엉이들이 봤을 때는 안희정, 김경수는 이제 없다. 그런데 이낙연, 이재명은 못 믿겠다. 따라서 친문 부엉이를 위한 우리 후보를 내겠다. 이런 속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4.0은 왜 4.0일까요? 이 모임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도종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국가를 견인하고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와 연관돼 있다. 여기서 네 번째 민주정부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만 차례로 1번, 2번, 세 번째 민주정부였다는 것이고 이제 자신들 선으로 2022년에 네 번째이자 자신들만의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얘기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가덕도 신공항, 한술 더 떠서 대구, 광주 신공항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주당이 정말로 부산 시민과 대구, 광주 시민의 미래를 위해 신공항 특별법에 불을 지피고 천문학적 국비를 쏟아부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뜻이 없다고는 전혀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들이 모두 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략적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신공항 제안이 가장 확실하게 먹히는 표 매집 이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민주당 부엉이들이 민주주의 4.0이라는 집단 행보에 나섰다면 그들이 속으로 점지하고 있는 제3의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요? 정세균 총리일까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김경수 지사의 꺼진 불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래도 그중 친노 친문인 정세균 총리가 아무래도 유력하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